안녕하세요. 매일 로봇처럼 매수하는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 로봇아빠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대 지수 중 다우는 강보합, S&P 500과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하였네요. 주가가 21선보다 아래에 있었기에 로봇 매수법 원칙에 따라 QLD 2주가 매수되었고 올해 모은 QLD는 드디어 100주를 넘어 101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나무 어플을 사용 중인데요. 어제 프리장에서 21선 가격으로 지정가 매수를 걸었는데 거부라고 뜨면서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미국 정규장 시간 이외의 주간 매매나 프리장에서는 거래 제한 폭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과 지정가 매수를 거는 가격 사이의 차이가 5에서 6% 이상이 나면 매수 거부가 뜬다고 합니다. 혹시 지정가 매수 시 거부가 뜨신다면 참고하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지정가 매수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환율이 높아지다 못해 천장을 뚫고 날아가면서 환율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낮 시간에 1,400원까지 잠깐 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작스런 환율이 급등해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의 환율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높은 환율일 때 미국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3월 초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가고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곧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때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가까이 내려가며 이 정도 추세로 진행된다면 1,200원까지도 금방 내려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고용시장도 뜨겁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면서 환율도 매일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개월 만에 거의 100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어느새 1,400원을 터치하였습니다. 이전 환율의 고점을 살펴보면 재작년 10월경으로 1,440원 정도까지 상승하였었는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한번 짚어드리자면 그 당시 미국이 3번 연속 0.75%의 금리 인상을 하며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렸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통화 대비 달러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강달러로 국내 증시에서는 빠르게 돈이 빠져나가며 코스피는 2,20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환율이 낮아져 1,200원 초반까지 급하게 떨어지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양상으로 돌아섰었는데 이번에 다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자 다시 한번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율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오곤 하시는데요. 환율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수출을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물건을 수입해오기 위해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미국의 주식을 수입해오는 것과 같은 입장인 것이죠. 똑같은 주식을 사려고 하더라도 현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갔기에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높아졌을 때 원화를 많이 주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후에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주식의 가격이 전혀 변동하지 않더라도 환율의 변동폭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높아진 환율에서 환전을 하여 계속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와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통화와도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은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 원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N1 환율만 보더라도 900원 언저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위치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의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고금리 상황의 지속 때문에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환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금리 인하가 다시 가시거리에 들어오게 되면 서서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인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환율은 여전히 약간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고 1200원대까지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H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H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상품은 환해지 상품이라고 하는데 환율의 변동을 무시하고 지수 자체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환율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비용을 일부 들여 해지를 걸어주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처럼 환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인 것이죠. 다만 환해지에도 따로 비용이 들고 국내 상장 ETF들의 경우에는 공시되어 있는 총보수 이외에도 기타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 숨겨진 비용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 매도 시 수익금의 15%를 배당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환해지 상품을 매도하고 환노출 상품이나 해외 직접 투자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눈덩이를 계속 굴려가야 하는 복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눈덩이의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꼭 ISA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의 경우에는 15%의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환율이 높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환전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그냥 환율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환전하여 QLD와 TQQQ 매수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주가를 예측하고 맞출 수 없는 것처럼 환율 또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평균치를 봤을 때 지금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환율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미국과 다른 주요 통화국들의 경제적 위치가 어떻게 될지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통화가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부근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1200원 이상, 1300원 이상에서 환율이 고착화되는 현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1300원대 환율의 시대가 활짝 열리며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원화의 가치 대비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 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원달러 환율은 서서히 저점과 평균값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달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로봇 매수법으로 매일 자동 환전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매입 단가의 평준화 효과를 의미하는데 미국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가 평균에 맞춰지는 것은 물론 매수할 당시의 환율도 평균에 맞춰지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면 결국 매입한 환율 또한 평균적인 수준의 환율에 수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지금 환율이 높아서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 없이 지금도 사고,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사다 보면 몇 년 동안의 환율로 나눠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크게 환율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선택에는 제 투자에 대한 신념이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야 한다는 건 말이죠. 사실 세세한 부분을 따져가며 환율이 높을 때는 환해지 상품을 샀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다시 환노출 상품으로 갈아타고 다시 환율이 높다 싶으면 환해지 상품을 사고 환율이 낮을 때만 환전을 진행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없고 복잡한 투자는 좋은 투자가 아니고 쉽게 투자해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는 투자에 대한 철칙이 있기에 그냥 해외 직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 선택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투자를 답답해하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선호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그 투자 방법이 옳은 투자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봇 매수법으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 90달러에 LOC 기본 매수 한 주 걸어두시고 21선이 위치한 86.31달러, 121선이 위치한 76.90달러에 각각 지정가 추가 매수 한 주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